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차갑고 그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다. 지은은 28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그녀의 일상은 강남의 번잡한 사무실에서 시작되어 퇴근 후엔 홍대 거리의 작은 카페에서 끝났다.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그녀만의 세계가 있었다. 지은은 여자였다.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버렸다. 어린 시절부터 지은은 어머니의 그림자 아래서 자랐다. 어머니, 김순자 씨는 60대 중반의 전형적인 한국 엄마였다. 남편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그를 집안의 기둥으로 여기며 매일 아침 제사상 앞에 놓인 밥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사람. 순자 씨의 삶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결혼 후 40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여자는 참아야 해, 가족이 우선이야. 그 말은 지은의 귓가에 새겨진 주문처럼 반복되었다. 지은의 첫사랑은 고등학교 시절이었다. 같은 반 소녀, 혜린.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날, 혜린의 미소가 지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지은아, 이 책 재미있어? 같이 읽어볼까? 그 단순한 제안이 지은에게는 세상의 모든 문을 여는 열쇠처럼 느껴졌다. 밤늦게까지 통화하며 속내를 털어놓던 그 시간들, 손끝이 스치듯 닿을 때의 떨림. 하지만 한국의 고등학교는 로맨스보다는 입시에 치중하는 곳이었다. 지은은 그 감정을 특별한 우정으로 치부하며 묻어두었다. 혜린은 대학에 가서 남자친구를 사귀었고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을 삼켰다. 대학 시절, 지은은 진짜 사랑을 만났다. 수진. 예술대학 미대생으로 긴 머리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자였다. 그들은 홍익대 근처의 작은 갤러리에서 처음 만났다. 수진의 그림 앞에 서서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 그림. 나 같아. 숨기고 싶은데 드러나고 싶은 우수진이 돌아보며 웃었다. 그럼 드러내보는 건 어때? 나처럼 그날부터 그들의 관계는 시작되었다. 수진의 작은 원룸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포옹하고 김치찌개를 끓여 먹으며 웃는 나날들. 수진은 지은에게 너는 너로 살아야 해. 한국이 뭐. 세상이 뭐. 사랑은 자유야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은의 가족은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했다. 아버지, 박만수 씨는 은퇴한 공무원으로 결혼해서 손주를 봐야 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더듬더듬 따라하며 지은의 미래를 단정된 결혼으로 그렸다. 지은은 수진과의 관계를 숨겼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오직 SNS에 숨겨진 계정에서만 그들의 사진을 올렸다. 이게 나야. 진짜 나. 그해 겨울,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위암 사기. 병원 침대에서 아버지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아, 내가 행복해야 아빠가 편히 갈 수 있어? 무슨 일 있으면? 솔직히 말해.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솔직히. 어떻게? 아버지의 장례식 날이 다가올수록 지은은 결심했다. 아버지를 보내기 전에 나를 보여줘야 해. 커밍아웃. 그 단어는 지은에게 공포이자 해방이었다. 장례식 당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장례식장은 인천의 작은 마을에 있었다. 아버지의 고향. 지은의 친척들이 모여들었고 상주로서 어머니와 함께 인사를 받는 동안 지은의 시선은 수진에게로 향했다. 수진은 검은 옷차림으로 조용히 구석에 서 있었다. 오늘 말할게. 너와 함께할게. 지은은 속으로 다짐했다. 의식 중간 제사상 앞에서 지은은 일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어머니, 가족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여자를 사랑해요. 수진 씨를.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순간 장례식장이 얼어붙었다. 친척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순자 씨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갑자기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엄마, 지은이 달려들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다. 왜 이렇게? 병원으로 이송된 어머니는 심장마비 초기 증상으로 진단받았다. 지은은 복도에서 무너져 앉아 수진의 품에 안겼다. 미안해. 나 때문에 수진이 속삭였다. 아니야. 내가 용기 낸 거잖아.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피어올랐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어머니를 쓰러뜨린 이 순간이 그녀의 커밍아웃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어머니가 퇴원한 지 일주일 후 지은의 삶은 산산조각 났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지은아, 너 그게 진짜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은 지은을 찔렀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숨기고 싶지 않아요. 순자 씨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내 아빠가 알면 하늘에서 올 거야.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은 여전히 금기였다. 뉴스에서는 LGBTQ 권리 운동이 조금씩 보도되지만 보수적인 가족 안에서는 여전히 병이나 실수로 치부되었다. 지은의 친척들은 장례식 후 연락을 끊었다. 박 씨 집안에 그런 애가 있다니 이모의 전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은 씨, 요즘 이상하지 않아? 여자친구 소문이 상사의 눈빛이 달라졌다. 수진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다. 그들은 어머니의 집 근처 한강공원에서 자주 만났다. 겨울바람이 부는 강변에서 수진은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린 함께 싸울 거야. 한국이 변할 때까지 그들은 한국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를 패러디하며 웃었다. 사랑의 불시착처럼 그들의 사랑도 국경을 넘어선 듯했다. 하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어머니의 침묵이 점점 더 무거워졌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순자 씨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펼쳐놓고 있었다. 이게 내 할머니야의 사진 속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다.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여자, 손을 꼭 잡은 채 지은의 심장이 빨라졌다. 엄마, 이 사람은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할머니의 절친. 1960년대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 그때 여자들은 서로 의지하며 살았어.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지. 지은은 직감했다. 어머니의 말투에 숨겨진 떨림. 하지만 순자 씨는 더 말하지 않았다. 가서 쉬어라. 엄마 피곤해. 그날 밤 지은은 수진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수진의 원룸,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라멘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내 엄마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한국 엄마들 다 그래? 세대를 넘어선 비밀. 수진은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들의 키스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지은은 꿈에서 어머니의 쓰러진 모습을 보았다. 내가 잘못한 거야? 며칠 후 지은은 어머니를 데리고 인사동으로 갔다. 한국 전통 문화를 느끼며 마음을 풀어보자고 생각했다. 거리의 찻집에서 녹차를 마시며 순자 씨가 말했다. 지은아, 내가 어렸을 때 엄마도 내 나이쯤이었어. 서울로 상경해서 공장에서 일했지? 그때 만난 친구가 있었어. 이름은 영희. 지은의 귀가 솔깃했다. 영희 누나요. 어떻게? 순자 씨의 미소가 쓸쓸했다. 그 애는 나처럼 가난했어. 함께 방을 쓰고 함께 울고 웃었지. 한국의 70년대 여자들이란 게 그렇게 살았어. 하지만 그 감정은 이름 붙이지 않았어.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그게 사랑이었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 그건 너무 사치스러운 단어야? 우리는 그냥 서로를 지켰어.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어머니의 눈빛에 스며든 후회. 그날 그들은 인사동 거리를 걸으며 한국의 가을 단풍을 보았다. 붉고 노란 잎사귀가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지은의 마음처럼 아름답고 아프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수진으로부터. 오늘 저녁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 있어. 지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중요한 이야기. 설마. 반년 만에 찾아온 이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될 터였다. 수진을 만난 카페는 홍대에 있었다.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 하지만 수진의 얼굴은 어두웠다. 지은아, 나 미국으로 가야 해. 미대 유학 기회가 생겼어. 지은의 세상이 무너졌다. 뭐? 갑자기 왜? 우리 함께 할 거라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이건 내 꿈이야. 너도 알잖아. 한국에서 우리처럼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 혼자 가서 강해질게. 기다려줄래?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기다리라고? 그게 사랑이야. 그날 그들은 헤어졌다. 아니, 지은은 그렇게 믿었다. 수진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순간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어머니 앞에서 무너졌다. 엄마. 수진이가 떠나요. 나 버려요. 순자 씨는 딸을 안아주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 따뜻함. 인생은 그런 거야. 아프지만 지나가. 하지만 어머니의 속마음은 달랐다. 그날 밤 순자 씨는 혼자서 영희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40년 만에 그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수진의 이별은 지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한국의 봄이 왔지만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회사에서 그녀는 과로로 쓰러질 뻔했다. 상사가 박지은 씨, 요즘 정신없네? 결혼 생각은 안 해? 라고 물을 때마다 지은은 미소로 대답했다. 네, 고교하지만 속으로는 울었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이 이렇게 외로운 줄이야. 어머니와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순자 씨는 지은의 특이함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함께 시장에 가서 생선 사오며 내가 행복하면 돼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여전한 침묵이 있었다. 지은은 어머니의 과거를 캐묻고 싶었지만 포기했다. 엄마의 비밀은 엄마의 것.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사람. 미나. 지은의 대학 동문으로 지금은 LGBTQ 커뮤니티 활동가였다. 서울의 작은 바, 퀴어바 레인보우에서 그들은 재회했다. 미나는 밝고 강인한 여자였다. 짧은 단발머리에 문신이 새겨진 팔에 지은아, 오랜만. 커밍아웃 했대? 용기 있네. 미나는 지은의 이야기를 듣고 안아주었다. 수진이. 그 애는 자기 길 가는 타입이야. 하지만 너는 더 나아질 수 있어? 미나와의 만남은 지은에게 새로운 문을 열었다. 그들은 함께 퀴어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서울 도심에서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행진하는 그날, 지은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한국도 변하고 있어. 미나의 외침에 지은은 웃었다. 하지만 군중 속에서 본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는 이해할 수 있을까? 미나와의 로맨스는 천천히 싹텄다. 미나는 지은을 이끌었다. 사랑은 숨기지 마. 그게 한국 사회를 바꾸는 거야. 그들은 남산타워 아래에서 데이트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서울의 야경을 보며 키스했다.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은의 속삭임에 미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지은은 어머니의 방에서 이상한 편지를 발견했다. 낡은 상자 속 영희에게라고 적힌 봉투. 호기심에 열어보니 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다. 영희야, 내가 떠난 후로 매일 내 생각뿐이야.
이 감정은 죄악인가 바이 한국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해. 미안해. 나 혼자 살게. 지은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도 레즈비언. 40년 동안의 침묵이 이제 이해되었다. 지은은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영희 누나가 누구예요? 왜 이 편지를? 순자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도 나처럼 살았어요. 왜 숨기셨어요? 순자 씨는 울었다. 내 아빠를 만난 후로 모든 걸 버렸어. 가족을 위해. 한국 여자는 그래야 해. 그 대화 후 지은과 어머니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미나와의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미나는 지은의 가족 중심 사고를 비판했다. 너 아직도 엄마한테 얽매여 있어? 자유로워져. 지은은 고민했다. 한국 문화에서 가족은 절대적이었다. 미나의 말은 맞지만 어머니를 버릴 수 없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 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왔다. 지은은 미나를 데리고 제사를 지냈다. 순자 씨는 미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좋은 애구나. 하지만 그날 밤 미나가 말했다. 지은아, 나 아예 다른 사람 만났어. 너처럼 주저하는 게 싫었어. 반역. 지은의 두 번째 상처. 왜? 내가 뭐 잘못했어? 미나는 떠났다. 사랑은 자유야. 너도 배워. 지은은 다시 무너졌다. 어머니의 품에서 울며 엄마, 나 어떻게 살아요? 순자 씨는 딸을 안고 속삭였다. 같이 살아보자. 엄마가 이야기할게. 어머니의 고백은 폭풍처럼 다가왔다. 순자 씨는 지은을 데리고 한강으로 나갔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강변 벤치에 앉아 40년의 침묵을 풀어놓았다. 영희는 내 첫사랑이었어. 1970년대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우리는 밤에 몰래 만나서 손을 잡고 서울의 거리를 걸었어. 그때 한국은 박정희 정권 아래서 여자들의 꿈은 공장과 결혼뿐이었지. 영희는 우린 특별해라고 말했어. 하지만 그녀의 가족이 시집을 보내기로 했어?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왜 아빠를 만났어요? 사랑이 아니었으면 순자 씨의 눈물이 흘렀다.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안정된 삶을 주었지? 하지만 내 마음은 영희에게 갔어. 결혼 후에도 가끔 그녀의 소식을 들었어. 영희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결국 자살했어. 너 때문에라는 편지를 남기고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어머니의 침묵은 죄책감이었다. 엄마, 그건 엄마 탓 아니에요. 사회가. 한국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은은 어머니를 안았다. 그 순간 모녀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했다. 순자 씨는 속삭였다. 내 커밍아웃 때 내가 쓰러진 건 내 아픔이 내 과거를 건드렸기 때문이야. 미안해. 그 고백 후 지은의 삶은 변했다. 그녀는 미나의 이별을 딛고 LGBTQ 단체에 가입했다. 서울의 퀴어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나는 나로 살 권리가 있어 라고 외쳤다. 어머니도 변했다. 순자 씨는 영희의 묘를 찾아 인천으로 갔다. 지은이 동행했다. 묘비 앞에서 어머니는 꽃을 놓고 울었다. 영희야, 미안해. 이제야. 인정해. 하지만 행복은 시험이 따랐다. 지은의 사촌, 민준이 가족 모임을 파탄냈다. 이모, 지은이가 이상해요. 집안 망신이야. 순자 씨는 맞섰다. 민준아, 사랑은 판단하지 마. 내 이모는 40년 참았어. 이제 지은이를 봐줘. 그 싸움은 가족 분열을 불렀다. 지은은 외로웠지만 어머니의 지지가 힘이 되었다. 여름이 왔다. 지은은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 예린. 카페 알바생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여자. 예린은 지은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래? 숨기기 싫어해라고 했다. 그들의 데이트는 제주도로 이어졌다.
한국의 푸른 바다 앞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춤췄다. 너와 함께라면 한국 어디든 집이야. 하지만 예린의 과거에 그림자가 있었다. 전 여자친구의 스토킹. 지은은 어머니에게 예린을 소개했다. 순자 씨는 김밥을 싸주며 웃었다. 행복해라. 엄마처럼 후회 마. 하지만 그 행복 속에 예린의 비밀이 드러났다. 지은아, 내 전 애인이 내 가족을 찾아왔어. 스토커의 위협. 지은의 삶이 다시 위기에 처했다. 예린의 스토커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다. 전 여자친구, 하영은 집착의 화신이었다. 예린은 내 거야. 너 같은 애가 끼어들면 하영의 메시지가 지은의 폰을 가득 채웠다. 지은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약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한국의 법은 LGBTQ 관계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나섰다. 순자 씨는 하영을 찾아갔다. 애들 사랑을 망치지 마. 나처럼. 후회할 거야. 하영은 놀라며 물러섰다. 하지만 그 사건은 지은과 예린의 관계를 시험했다. 예린은 미안해. 내가 짐이야 라고 울었다. 지은은 안심시켰다. 함께 이겨내자. 엄마처럼. 가을,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순자 씨가 주도했다. 오늘 내 이야기 들어라. 친척들 앞에서 어머니는 영희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는 여자를 사랑했어. 40년 숨겼지만 이제 말할게. 지은이처럼 장래가 충격에 빠졌다. 민준이 울었다. 이모. 왜 이제야? 순자 씨의 고백은 가족을 변화시켰다. 사랑은 사랑이야. 판단 말자. 지은은 감동했다. 어머니의 용기가 그녀의 것이었다. 예린과 함께 그들은 서울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걸었다.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지은은 무릎 꿇고 프로포즈했다. 영원히 함께할래. 예린의 등소리가 세상을 채웠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겨울, 순자 씨의 건강이 나빠졌다. 장례식 때의 스트레스가 쌓여 암 진단. 지은아, 엄마는 후회 없어. 내 덕분에. 자유로웠어. 지은은 울며 약속했다. 엄마, 살아요. 우리 이야기 더 해요. 어머니의 병은 지은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었다. 병실에서 순자 씨는 영희의 사진을 지은에게 건넸다. 이걸로 내 삶을 살아. 엄마처럼 숨기지 마.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린과 함께 간호하며 지은은 커뮤니티에서 강연했다. 커밍아웃은 아픔이지만 해방이야. 한국 엄마들의 침묵을 깨자. 순자 씨는 평화롭게 떠났다. 장례식에서 지은은 울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의 유언을 읊었다. 사랑은 침묵하지 마. 가족들은 박수를 쳤다. 민준이 안아주었다. 미안했어, 사촌. 시간이 흘러 지은과 예린은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의 첫 퀴어 웨딩 중 하나, 무지개 꽃다발 아래 그들은 키스했다. 엄마, 봐요. 행복해요. 하늘을 보며 지은은 속삭였다. 결말은 인간적이었다. 아픔 속에서 피어난 사랑, 세대의 연결. 한국의 거리에서 지은은 걸었다. 비가 내리는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미소 지으며 40년의 침묵이 영원한 대화로 이어졌다.